안녕하세요. 카카오에서 CI/CD 플랫폼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페니 조준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카카오의 수많은 서비스들이 어떻게 CI/CD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차례입니다. 차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번 발표의 대상 청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카카오에서 CI/CD 플랫폼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입하게 된 배경과 맞물려서 어떤 고민을 저희가 했는지, 그리고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저희가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제안한 이 해결 방안에서 적용된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 전체적으로 CI/CD 플랫폼의 도입 과정이 이 결과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발표의 대상 청자입니다. 일단 제가 의도한 이 발표의 대상 청자는 크게 두 타입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서 외부의 솔루션 혹은 자체적인 CI/CD 플랫폼 도입을 고민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완전히 같은 조건에서 이런저런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외부 솔루션을 도입을 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개발해서 대체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이런 실서비스 경험에서 비롯된 어떤 경험과 노하우들이 들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의도한 청자는 좀 장비와 이런 인적 리소스 비용 절감에 관심이 많으신 데브옵스 엔지니어 분들입니다. 저희가 고민 끝에 설계한 이런 플랫폼이 어쩌면 이제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중복된 리소스의 정리와 또 인적인 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CI/CD 플랫폼을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앞선 장에서 대상 청자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소개가 된 느낌도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는 지난 2021년까지를 해서 전사의 모든 서비스들의 약 99% 정도를 자체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기는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확장성이라든지 안정성 또는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이런 클라우드 전환이 가져오는 이점은 사실 워낙 많은 곳에서 좋은 설명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클라우드 전환이 이런 앞서 말씀드린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지만 때로는 이런 의도치 않은 부작용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한 그림으로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이제 하나의 서비스를 올리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나오는 클라우드 표시의 이제 컨테이너는 하나의 클러스터에 올라가는 하나의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로 전환된 카카오에서는 멀티 클러스터에서 동작하는 서비스가 각자의 클러스터에서 이제 각자의 CI/CD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배경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후에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저희의 문제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고민했는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선 그림과 같은 상황이 2021년에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카카오에서 이런 클라우드 개발자 저를 포함한 클라우드 개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 고민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이 고민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똑같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좀 자주 이 그림이 자주 나온다고 기억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네, 여러분은 이 배경, 이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고민이 먼저 드실 것 같으신가요? 그때 당시에 저희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고민을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 고민은 이런 CI/CD 인프라 서비스로 인한 CI/CD 서비스 인프라의 CI/CD 인프라 서비스의 중복으로 낭비되는 서버 리소스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오는 빨간 네모 박스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떠 있는 서비스들이 서로 다른 CI/CD 솔루션을 채택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기서 서비스 A와 서비스 C를 보시게 되면 젠킨스를 CI/CD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상에서 이런 솔루션들은 뭐 디플로이먼트라든지 뭐 데몬셋과 같은 이런 워크로드 형태로 노드 위에서 동작을 할 것인데요. 이러한 서비스가 이런 젠킨스 같은 솔루션을 위해서 노드 서버를 하나씩 정도만 할당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A와 C 서비스는 각각 서비스를 띄우기 위해서 노드 한 개의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럼 젠킨스가 두 클러스터에서 총 노드 두 개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가정을 넓혀서요. 여기서 서비스 B와 서비스 D도 있습니다. 서비스 B와 서비스 D는 젠킨스가 아닌 다른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다른 서비스들이 젠킨스가 만족하지 못하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만약에 이 서비스 A, B, C, D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CI/CD 솔루션이 있다면은 그래서 이 네 가지 서비스를 그 하나의 솔루션으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네 개의 서버에서 동작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굳이 네 개에서 돌릴 필요 없이 하나의 서버에서만 돌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세 개 정도의 분량의 서버 리소스를 아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고민에 주안점을 두었었고요. 앞선 고민은 어느 정도 좀 명확한 고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브옵스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런 리소스가 낭비되는 것을 좀 최대한 막아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어느 정도 좀 이 서비스를 실제로 이 클러스터 위에서 실제로 개발을 하시는 개발자 입장에서 고민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맞는 솔루션을 채택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희는 카카오라는 하나의 큰 조직 안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들인 만큼 이 그림에 나오는 서비스 A, B, C, D들은 완전히 독립된 서비스라고 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서비스 A와 서비스 B 간이 서로 협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업 간에 두 서비스가 서로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두 팀 간에는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두 서비스 담당자들이 이 서로의 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면 자연스럽게 학습 곡선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비효율은 더욱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런 협업 외에도 조금 더 큰 일도 많이 생깁니다. 가령 조직 구조가 변경될 수도 있겠죠. 서비스 C와 서비스 D가 서로 다른 조직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같은 조직으로 묶여버리고 그런 경우도 이제 왕왕 있는 일인데요. 서비스가 다른 조직으로 이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가령 이제 C와 D를 예로 들었었는데 젠킨스를 쭉 사용하던 서비스 C의 담당자들은 이젠 서비스 D에서 사용하는 아르고 CD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반대로 D 담당자분들은 아르고 CD에 대한 학습은 그대로 있으면서 젠킨스에 대한 젠킨스 툴에 대한 이해도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런 러닝 커브는 사실 서비스 담당자분들한테는 조금 되게 크리티컬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담당자분들은 사실 이런 툴들을 대한 이해를 그렇게 높이고 싶어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만 집중해야 하고 싶어하고, 근데 그 서비스에 집중하지 못하게 이러한 것들 서비스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는 다시 말하면 관리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오류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은 잠재적으로 장애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앞선 두 고민에 비해서는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앞선 그림에서는 이제 조금 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A, B, C, D 4개의 서비스만 나왔지만 실제로 카카오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수천 개의 서비스가 몇천 개의 클러스터 위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클라우드 개발자로서 이 모든 서비스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었고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팀원들이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의 수는 모든 회사가 그렇듯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분명히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적으로 이 수많은 클러스터들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민인데요. 이제 앞선 고민과 연관을 되어서 저희는 수많은 서비스가 이제 각자의 설정에 맞는 각자의 클러스터에 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먼저 진행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존에 있던 서비스들이 멀티 클러스터 환경으로 이미 이관이 많이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멀티 클러스터가 이미 수천 개가 있는 상태에서 이들을 하나로 관리하기 위한 어떠한 CI/CD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클러스터마다 서비스들이 다 떠 있는데 이 서비스들이 각자 서비스 담당자들의 입맛에 맞는 또는 그 서비스의 요구사항에 맞는 어떠한 그 클러스터 환경을 변경해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떠한 서비스는 이스티어와 같은 서비스 메시를 클러스터에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서비스는 쿠버네티스 정책상 제공하는 네트워크 폴리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수긴 했지만 어떤 클러스터는 CRD 즉 커스텀 리소스 디피니션이라는 리소스를 사용해서 그들만의 좀 커스텀한 리소스를 사용해서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서 저희 입장에선 조금 예상하기 힘들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운영되는 이런 수천 개의 서비스들을 모두 고려해서 그들의 클러스터에 영향을 주지 않는 CI/CD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면은 저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총 4가지 고민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고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카카오가 2021년까지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이루었고 수많은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서 정말 다양한 서비스가 각자의 클러스터 위에서 각자의 CI/CD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부작용은 제가 고민으로 말씀드렸던 어떤 중복된 서버 리소스의 낭비라든지 비일관적인 배포 절차로 일어나는 러닝 커브라든지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한정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용자분들은 정말 다양한 쿠버네티스 환경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고민들을 저희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철학을 도입이 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몇 가지 철학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 카카오의 멀티 클러스터 환경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철학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앙화인데요. 저희는 하나의 중앙화된 CI/CD 솔루션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멀티 클러스터의 CI/CD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그 여러 클러스터에서 중복돼서 CI/CD 인프라에 낭비되던 리소스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화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이 중앙화를 이룩하게 되면은 하나의 솔루션으로 전사의 CI/CD 플랫폼을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조금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던 체계화되지 않았던 과거의 배포 절차들에 대해서도 체계화를 할 수가 체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덥스입니다. 소위 Source of the Truth라고 하는 이러한 그 Source of the Truth를 기세다 두는 기덥스의 철학은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거의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 Source of Truth를 포함하는 기덥스 정책은 카카오의 CI/CD 프로세스를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철학은 저희는 기덥스로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설치라는 철학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철학인데요. 저희 가령 보면 클러스터의 CRD라든지 또는 헬름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는 최대한 지양하도록 저희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고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의 클러스터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CRD는 설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는 더 최악의 경우에는 기존의 그 사용자분이 사용하던 클러스터 인프라에서 어떠한 서비스와 충돌을 할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위험성을 모두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에 따라서 무설치라는 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MSA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철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중앙화된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앙화된 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성입니다.
어느 하나 컴포넌트가 오동작해도 다른 기능은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중앙화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생기면 정말 전사에 따른 서비스들의 배포 절차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플랫폼은 MSA 철학에 따라서 최대한 컴포넌트를 분리하고 각각의 컴포넌트를 여러 리전에 N중화를 시킴으로써 안정성을 최대한 담보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고민들과 저희의 어떠한 철학을 통해서 이 고민들을 해결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철학들을 좀 녹여내서 카고라고 불리는 중앙화된 CI/CD 파이프라인 플랫폼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서비스 개발자들은 카고를 통해서 중앙화된 CI/CD 솔루션을 별도의 클러스터 내에 따른 컴포넌트의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분들은 조금 더 배포의 체계성을 높일 수가 있고 회사 입장에서 리소스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면서 그리고 실제 이걸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러닝 커브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고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카카오에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좀 큰 그림은 다 말씀드렸고 그 카고의 이런 철학들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중앙화 부분인데요. 일단 중앙에서 여러 클러스터의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론 당연히 클러스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네, 그러면 클러스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 왼쪽에 보이는 영어 문구를 쿠버네티스 공식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To access a cluster, you need to know the location of the cluster and have credentials to access it. 이를 한글로 번역하면은 클러스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로케이션과 크레덴셜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로케이션은 아마 대부분의 경우 클러스터에 설치된 쿠버네티스 API 서버의 주소를 의미하고요.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수도 있는 6443 포트로 끝나는 그런 API 패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레덴셜은 인증을 의미하는데요. 인증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X509 인증서라든지 아니면 토큰을 의미하게 됩니다. 좀 어려운 말들이 많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로케이션은 API 주소고 크레덴셜은 토큰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API 주소와 토큰을 모두 가지고 있는 쿠버네티스 상의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른쪽에 나오는 큐베 컨피그 파일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파란 표시로 제가 로케이션과 크레덴셜에 해당하는 API 패스와 유저의 크레덴셜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나의 큐베 컨피그 파일에서 어떠한 클러스터에 접근 가능한 로케이션과 크레덴셜이 모두 다 기입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선 이 발견을 정리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중앙화된 어느 곳에서 어떠한 클러스터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그 클러스터에 접근할 수 있는 큐베 컨피그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그 파일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카고라는 중앙화된 플랫폼에서 어떤 플랫폼에 어떤 클러스터든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카고에서 이러한 클러스터들의 큐베 컨피그 파일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래야만 기본적인 중앙화를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조금 생각을 저희도 이제 이 결론에 다다랐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한 CI/CD 플랫폼에서 큐베 컨피그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답은 명확하지만 사실 이거는 조금 저희 CI/CD 플랫폼 입장에서는 좀 투머치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디까지나 CI/CD를 하기 위한 플랫폼인 거지 이런 클러스터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아니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좀 저희는 다행이었던 게 카카오에서는 이미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유명한 DKOS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DKOS라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매니징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는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한 큐베 컨피그를 API 호출을 통해서 쉽게 가져올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는 운이 좋았지만 편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DKOS가 없었다면 아마 별도의 플랫폼으로 큐베 컨피그를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었어야겠죠. 하지만 저희는 DKOS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이 부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무설치 부분인데요. 앞선 중앙화 부분에서 카고는 DKOS 덕분에 큐베 컨피그 접근을 조금 쉽게 할 수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사용자 클러스터에도 손쉽게 접근이 가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사실 무설치 철학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kubectl 바이너리를 직접 사용하시거나 관련 이제 언어마다 라이브러리들이 다 있는데요. 뭐 저희는 고랭 같은 경우에도 이제 kubectl 관련 라이브러리들이 코드상으로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별다른 사용자 클러스터에 어떠한 컴포넌트 설치 없이 빌드라든지 테스트라든지 배포라든지 이런 CI/CD에 관련된 작업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작업이라고 표현을 제가 방금 했는데, 이 하나의 작업이 사실은 조금 꽤나 많은 세부 작업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령 제가 빌드, 배포, 테스트 이 작업 하나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빌드나 배포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이 과거에 어제 배포를 했던 앱이 오늘 다시 배포할 수도 있고, 뭐 저번 달에 했던 걸 오늘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히스토리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작업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는 이런 관련 히스토리를 직접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을 하고, 그것이 실제로 변경된 저희가 소스 오브 트루스로 갖고 있는 기세 형상과 같은지 비교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으면은 재배포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모두 결정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용자분들이 조금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설정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이런 테스트를 해보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가지고 있는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레플리카를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레이블이나 어노테이션을 달아준다든지, 환경 변수를 설정한다든지 말이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카고에서는 사용자분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포나 빌드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 작업들을 모니터링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 작업이 정상적으로 배포가 이루어지는지, 또 빌드나 배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혹시나 패닉에 빠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 과정에서도 매번 이 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아니면 어떤 스테이터스가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로그를 끊임없이 남겨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하나의 배포나 빌드 작업에서도 정말 많은 이런 서버 작업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버 작업들을 모두 앞서 보여드렸던 카고라는 서버에서 일임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서버에서 직접 이런 작업들을 모두 하게 하지 않고, 이 일련의 서버 작업들로 이루어진 작업을 쿠버네티스 잡의 형태로 띄워서 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도 제가 조금 표현을 간략하게 했는데요. 꽤나 많은 작업들이 일어나는 것을 쿠버네티스 잡으로 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이는 좀 상당히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히스토리를 관리하기 편하고요. 왜냐하면 쿠버네티스 잡을 관리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상태 관리도 편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 잡을 관리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론 어떤 배포 작업이나 빌드 작업이 되게 리소스 컨슈밍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요즘은 이제 AI 관련된 작업들을 많이 하시면은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백 기가씩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만약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클러스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풀로 생성된 클러스터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쿠버네티스 잡으로 이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선택권도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작업 관리성도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SE의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CI/CD 플랫폼이라고 하나로 말씀드렸지만 크게는 4개의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이것도 완전히 다 나눈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은 뭐 파이프라인 안에서도 몇 개의 컴포넌트로 나누어지고, 그 아래쪽에 보이시는 잡 매니저라는 컴포넌트도 정말 몇 개의 컴포넌트로 나눠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은 오늘 발표에서는 이렇게 큰 덩어리로 4개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사용자의 이제 요청을 앞에서 서빙하는 API 서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잡으로 이런 배포나 빌드 작업을 관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잡들만 전문적으로 생성해주는 컴포넌트인 잡 매니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기능으로 나눔으로써 API 서버는 사용자 요청을 서빙하는 데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잡 매니저는 말 그대로 쿠버네티스 잡을 생성하는 데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간략화와 추상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초적인 CI/CD 외에도 저희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을 구현하기 위한 컴포넌트가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하게 되면은 GitHub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의 어떤 사내 이미지, 도커 이미지 레지스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벤트를 받아서 이런 CI/CD의 사이클을 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사이클 도중에서 어떤 태스크에 따라서 그 다음 태스크는 어떤 걸 실행할 건지 또는 롤백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기도 나누어서 파이프라인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배포가 가장 간단하니까 배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포를 일반적으로 하실 때 여러 스테이지에서 배포를 진행을 하실 텐데요. 가령 CBT 환경에서 배포가 일어나면은 프로드 환경에서 배포를 이렇게 하는 식으로 많이들 하실 텐데, 이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CBT에서 배포를 하게 되고, 만약 이 배포가 성공하게 되면은 다음에는 이제 프로드 환경의 클러스터에서도 똑같은 형상을 배포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CBT 환경에서 배포가 실패하게 되면은 CBT 환경에 있는 이미지를 원래 기존에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었던 이미지로 다시 롤백을 한다든지, 그 태스크를 그렇게 태스크를 이제 롤백 태스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빌드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저장하는 사내 이미지 레지스트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크게 이렇게 네 개의 이제 MSA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미지 레지스트리라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불의의 사고로 다운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CI/CD 요청은 전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손쉽게 다운이 되지 않도록 이제 각각의 모든 서비스들은 카프카를 통해서 최대한 메시지 유실 없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컴포넌트는 다 이제 NGA 리전에서 다중화가 되어 있고 JSLB로 묶여 있는 구조이긴 합니다. 네, 이제 방금 전 페이지에서 저희가 파이프라인과 잡 매니저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잡 매니저라는 게 쿠버네티스의 잡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 그대로 이 잡 쿠버네티스 잡 안에서 이제 한 5분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배포에 필요한 작업들 또는 빌드에 필요한 작업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잡은 정말 여러 종류가 있고 저희도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씩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잡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이미지를 빌드하는 GitHub의 이미지를 도커 파일의 이미지를 빌드하는 빌드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를 하는 얀 파일을 기반으로 배포를 하는 배포 타입의 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분이 이제 빌드와 배포 말고도 이제 CI/CD 위해서는 테스트가 꼭 필요한데, CI에 필요한 좀 커스텀한 태스크를 돌릴 수 있는 커스텀 타입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뒤 장표에서도 말씀드릴 어떤 좀 어드밴스드한 배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분석이라든지 프로모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배포랑 테스트랑 빌드랑 이런 것들을 위한 태스크가 이제 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도 이제 만약에 배포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이전 이미 태스크로 롤백을 할 수 있는 롤백 관련된 태스크 타입도 있고, 또 회사에서 이런 배포가 되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배포를 진행하다가 가령 대부 환경에서 배포하고 CBT에서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드 배포까지 한 번에 하긴 좀 무서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의사결정을 하자. 여기서 승인을 하면 배포를 하자. 이런 식의 좀 그런 요구사항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승인 태스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그렇게 자세하게 다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배포, 뭐 빌드, 테스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태스크 타입을 사용자분들이 파이프라인에서 순차적으로 조합을 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이제 각자만의 본인의 서비스에 맞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프라인과 이 잡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왼쪽 파일을 보시면 그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파이프라인의 명세서를 조금 간략화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보시면은 엣지와 태스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태스크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제 쿠버네티스 잡으로 이루어지는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엣지들은 이러한 작업 태스크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도식을 보시면은 태스크 1번에서 태스크 2번과 태스크 3번으로 화살표가 나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화살표는 이전 태스크가 성공했을 때라는 엣지를 의미하고 있고 빨간색 화살표는 반대로 실패했을 때의 엣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식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태스크 1이 실행하고 나서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태스크 2로 실행을 하게 되고 만약 태스크 1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배포에 실패를 하게 됐다. 태스크 1의 작업이 실패하게 됐다. 그러면 태스크 3으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분기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명세서를 만들 때 설계를 할 때 태스크 외에도 엣지라는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좀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에 도식이처럼 중간에 도식에서 태스크 1이 정상적으로 배포가 되었다면 이제 오른쪽 K8S라고 표현되어 있는 좀 클러스터를 표현한 부분인데요. 나온 것처럼 태스크 1이 실행이 되고 성공하였다면 태스크 2가 이제 정상적으로 뜨고 태스크 3은 뜨지 않는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기덥스 부분에서도 저희는 이제 좀 기덥스 부분에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그 기덥스는 사실 깃허브에서 오는 이벤트 웹훅을 서버에서 잘 핸들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는 좀 사용자분들한테 선택지를 많이 주고 싶었습니다. 가령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깃허브의 형상이 업데이트 되었을 때 뭐 테스트만 할 건지 아니면 빌드만 할 건지 아니면 나는 완전한 기덥스를 위해서 뭐 테스트 빌드에서 배포까지 다 진행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사용자들이 선택을 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설계하면서 의도한 대로 사용자분들이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을 탓할 수도 없고 탓해서도 안 되는 것이 사용자분들은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다양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덥스란 철학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체계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했어도 그 안에서도 좀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이제 여러 방식으로 각자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최대한 존중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덥스이지만 정말 많은 갈래를 나눠서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사실 뭐 CI/CD 파이프라인이긴 하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에서 배포를 해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롤링 업데이트 방식으로 배포를 진행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 중에서 이 롤링 업데이트 말고 필요에 따라서 블루그린이라든지 뭐 카날이라든지 이런 배포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모두 지원을 하고 싶었고 실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블루그린과 카나리가 어떤 식으로 카카오에서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블루그린인데요. 저희의 사실 블루그린 방식은 연결된 서비스와 디플로이먼트의 이제 레이블을 변경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되게 좀 간단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블루그린 배포가 진행될 때 그린에 해당하는 디플로이먼트가 두 번째 그림처럼 떠 있다가 블루에서 그린으로 한순간에 스위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쿠버네티스 상에서 서비스와 디플로이먼트 간의 이런 레이블링 관계만으로도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저희는 이제 블루 그린에서 그린으로 이 트래픽을 전환한 다음에 다시 블루로 트래픽을 전환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총 이제 두 번의 트래픽 스위칭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플래거라는 플랫폼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일단 저희는 블루라는 형상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쿠버네티스 상에서 이런 블루 그린 배포를 진행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트래픽 스위칭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떤 형상으로 이 트래픽을 스위칭할 거냐라는 것을 쿠버네티스에서는 이제 이름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버전 1.00에서 1.01로 올려서 블루 그린 배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린으로 보이는 것처럼 1.01 버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디플로이먼트가 추가적으로 떠야 하고요. 이 형상은 아마 사용자가 가지고 처음에 배포했던 블루와는 아마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루 그린 이후에 그린 형상을 블루로 하게 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분은 본인이 만들었던 형상과는 다른 이름의 형상으로 이제 가지고 다른 이름을 가진 형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최대한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사용자분들이 처음에 자기가 정의한 리소스 이름이 변경되면은 좀 착오가 일어나기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 이거 배포했던 게 아닌데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는 또 잠재적인 장애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블루에서 그린으로 갔다가 다시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블루 형상으로 변경하는 이러한 배포 방식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카나리 배포인데요. 카나리 배포는 조금 쉽게 이제 서비스와 서비스 타겟이 되는 디플로이먼트 간의 스위칭으로 이루어졌다면 카나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에서는 거의 모두 엔진엑스 인그레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엔진엑스 인그레스의 어노테이션 중에 카나리 웨이트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어요. 이 어노테이션을 활용해서 카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드려 보면은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이 이제 인그레스를 거쳐서 서비스를 걸쳐서 이제 디플로이먼트의 파드로 전달이 될 것인데요. 이 카나리 웨이트라는 인그레스 어노테이션을 달아주게 되면은 이 인그레스마다 이제 인입되는 트래픽 비율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나리 배포 형상에서는 이 어노테이션을 활용해서 처음 트래픽을 조금 흘려보내고 문제가 없을 시 점차적으로 카나리 형상에 인입되는 트래픽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카나리 배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방식도 블루 그린 때와 동일한 이유로 카나리 배포가 완전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다시 원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형상으로 재스위칭을 하는 두 번의 총 스위칭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카나리 부분에서는 아마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는 카나리를 외에도 카나리에서 분석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카나리를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카나리라는 게 크게 점진적인 트래픽 전환과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해야 되는 이건 두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은 사실 카나리 배포에서 휴먼 에러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많은 시간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즉 이렇다는 것은 이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고 개발 인력이 이 카나리 배포 하나 하는데 계속 매여 있어야 된다는 뜻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이제 고랭을 쓰고 있는데 이제 고랭에서 제공하는 이제 고루틴과 채널을 활용해서 연동되는 프로메테우스와 HTTP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사전에 지리한 값을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카나리 스텝을 밟아나가는 이런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루프를 돌면서 계속 트래픽이 맞는지 트래픽이 아니죠. 네, 루프를 돌면서 지리한 값이 정상 범위 내에 있는지를 고루틴이 계속 돌면서 확인을 하면서 오케이 맞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트래픽을 조금 올리고 그 다음 단계로 트래픽을 조금 올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트래픽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배포를 다시 롤백하는 등 이런 것들을 저희는 고루틴과 채널을 활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그리고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고루틴 사용이 리소스를 조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리소스가 얼마만큼 사용할지가 예측이 안 될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모두 쿠버네티스 잡으로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고루틴 작업들도 모두 쿠버네티스 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여기서 어떠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뭐 리소스가 폭발해서 뭐 OM이 난다든지 디스크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 잡이 뜨고 있는 컨테이너에서만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저희가 이제 중앙화된 플랫폼 서버에서는 전혀 분리가 되어서 위협을 받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거의 말씀드렸고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제 카카오에서 사용자분들은 저희가 기도스 철학에 따라서 형상을 관리하고 변경된 이벤트는 사내 CI/CD 플랫폼인 카고에서 전달을 하고 이제 카고에서는 사용자가 사전에 정의한 파이프라인 형상에 따라서 테스트, 빌드, 배포 등을 쿠버네티스 찹을 통해서 무설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생긴 이미지라든지 어떤 도커 이미지들은 사내 이미지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저장이 되게 되죠. 저희가 이제 CI/CD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는 이제 여정을 진행하면서 가지게 된 의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024년 10월 기준으로 이제 본사와 공동체와 자회사를 포함해서 모두 한 750개 정도의 조직에서 2,1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는 실제로 이제 1만 개 이상의 앱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으로만 따지면 한 3,500개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났을 텐데 그 정도의 파이프라인 형상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간으로 봤을 때는 한 4.3만 회 정도 이제 배포가 일어나고 있고 이제 파이프라인은 한 3.7만 회 정도로 매달 이제 파이프라인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이점이 많은데요. 보통 이전 퍼블릭 클라우드와 비교를 많이 해서 저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비교를 해봤었는데 퍼블릭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이제 A사에서 제공하는 CI/CD 솔루션과 비교를 해봤을 때 만약 현재 이런 카카오의 멀티 클러스터 환경을 이런 A사의 CI/CD 솔루션으로 모두 바꾼다고 하면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한 적어도 이제 5천만 달러 이상을 절감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플랫폼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빠질 수 없었던 부분이 이제 요구사항 반영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계했던 구상과 지금의 현실은 좀 다른 점이 많은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드렸던 파이프라인 기능도 사실은 처음에 없었던 기능이고 나중에 리팩토링으로 좀 추가가 되었던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내 플랫폼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만들 거잖아요. 근데 이런 당장의 문제 해결에 좀 중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그것을 실제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사용자분들의 요구사항하고 니즈하고는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고 저희는 실제로 그걸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요구사항에 맞지 않으면은 그 서비스는 점차 사용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외면을 받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문제를 해결했지만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이 느껴졌기 때문에 중간에서도 설문조사도 한번 전사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리팩토링도 2번 정도 계속 큰 리팩토링 진행을 해서 저희가 그냥 만든 플랫폼이 아니라 좀 사용자분들의 모두의 플랫폼이 될 수 있고자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의 통계 수치라든지 비용 절감 측면이라든지 이런 숫자들은 모두 이런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처음 설계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사내든 사회든 사용자한테 외면받는 서비스는 아무리 잘 계획하고 잘 만든 서비스라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반영하는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CI/CD와 크게 관련은 없지만 이렇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카카오 서비스들은 어떻게 CI/CD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한 카카오 클라우드 컴퓨팅 팀의 페니 조준호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